예. 언론부터 검찰까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 전방위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했다라는 유 이사장의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근거를 내놔라고 말했었죠.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예.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윤 총장이 특수부장 시절에 MB정권 시절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걸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요. 화면을 보실게요. 지금 뭐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사 자료 내사했다 했더니 근거 대라. 내일 근거 된다는데요, 정선 기자님. 내일 이제 알릴레오 나오는 방송 6시에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거는 굉장히 센 발언이고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검찰이 상대방이 검찰인데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증거를 답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최소한 그 윤 이사장이 내사 자료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그 내사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증인을 불러오던가 아니면 그 통화한 그 녹음 내역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그런데 뭐 제 상식으로는 유 이사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것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방증이지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게 왜냐하면 검찰도 정말 내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로 즉각적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작가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렇죠. 반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저의 머릿속에 떠나는 의문, 내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사가 불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특수수사 원래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촉보가 들어오면 내사를 하고 이거 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정식 수사를 전환합니다. 특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사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내사를 했다면 저처럼 내사가 불법이야? 범죄 촉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내사를 해봤어.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식 수사를 전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사 안 했다는 거죠. 아니 내사했다고 하면 저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네 뭐 그런 비판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뚫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허위 주장하지 마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유시민 이사장이나 유시민 작가라고 하면서 받아쳤다는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안 했다는 거를 저는 보여요 지금은. 근데 내일 뭐 한 이 시간쯤 되겠네요. 저 알릴레오에서 저거를 생방송으로 밝힌다고 하니까 뭐가 나오나는 좀 보시죠.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를 이렇게 저희가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지 물론 뭐 근거를 대면 그것도 뭐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윤석열 총장을 언급한 청와대 인사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시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지난 8월 박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 영상이 논란인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저렇게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문제는 과거에 김광진 비서관이 정경심 교수의 해명을 그대로 본인 SNS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김광진 비서관의 그 답변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자기와 부자기를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기라는 게 뭐냐면 기자가 취재를 했어도 그거를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부자기에 의한 그게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 이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과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자기를 이야기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주요 사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던 모든 사건은요, 지금 다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그 답변을 하는 거는 청와대로서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임명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권력과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과 세게 맞붙었던 세 번의 사건 모두 윤 총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으로부터 근거를 대겠다라고 압박도 받고 있고 아까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도 애둘러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을 돌려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에 윤 총장이 어떤 정권과의 어떤 맞대결에서는 안 낀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보셨던 김강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본인의 해명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지금 비서관이 저런 어떤 그 일반인 개인이죠. 개인의 어떤 그런 해명글을 저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또 저렇게 나와서 저런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지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검찰에서 특수 검사를 하는 것은 이게 권력을 수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권력을 수사할 경우에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제가 만나본 중수부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집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한테 압박이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보면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이 세 명의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다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인이 뚝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특수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사건이 터질 경우에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수사를 견뎌내는 것도 아마 이런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시민 사장은 선전포고를 했는데 어떤 근거를 댈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을 어느 정도까지 칼을 들이밀지 저희가 한번 이번 주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